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J리그 일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코하마 FC 대 제프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는 제프와 대체적으로 전적이 팽팽한데 특히 홈팀이 가지는 이점이 상당히 높은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코하마 FC와 제프 모두 압박을 중시하는 팀들이라서 에너지 레벨 관리가 용이한 홈팀이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공격적인 제프의 운영을 받아치는 것에 도가 튼 팀이기도 한데 2015년 이후로는 홈에서는 제프를 상대로 다득점에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기도 했다. 이어서 제프 유나이티드는 대체적으로 기복이 심한데 특히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력 차이가 큰 것이 원인이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요코하마 FC의 카운터에도 잘 대응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도 하다. 실제로 이번 시즌 원정에서도 가고시마나 도치기 같은 공격력이 좋지 못한 팀을 상대로도 패하는 등 원정에서는 약팀에게도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압박을 중시하는 이 대진에서는 홈팀이 이득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코하마 FC가 제프의 공격성을 카운터로 받아치면서 다득점 상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 일이기도 하다. 요코하마 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에이메 대 도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이메는 도쿠시마에게 꽤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편이다. 일단 에이메는 후반에 상당히 공격적인 교체를 하면서 승부를 거는 편인데 도쿠시마가 이를 막아세우고 공세를 펼치는 데 약점을 꽤 보이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에이메가 득점력에서의 뒷심이 좋은 대신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수비적으로 약점을 보인다는 점도 에이메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어서 도쿠시마는 수비가 좋은 편이다. 24경기 32실점이라는 수치 때문에 가려져 있으나 고후와 나가사키를 상대로 11골을 실점한 2경기를 제외하면 22경기 21실점으로 오히려 0대1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쿠시마도 에이메와 비슷하게 뒷심을 세워버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최근 기록한 8골 중 7골을 후반에 넣고 있는 모습이다. 도쿠시마가 에이메를 상대로 강했고 수비력에서의 차이가 있다. 도쿠시마의 승리를 믿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두 팀 모두 후반 득점으로 상대를 올가매고 있는 상황임은 명확할 것이고 이를 생각하면 의외로 난전 상황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쿠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고시마 대 후지에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고시마는 전반기 막판에는 실점이 후반에 나오면서 고생한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2주간의 휴식으로 에너지 레벨을 채운 상황에서는 가드를 상당히 올리고 후지에다의 공격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가고시마가 늘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공격력은 언제나 하락세를 보인다. 다만 점유 기반의 후지에다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 정도는 제법 잘 해내는 편이었다. 이어서 후지에다는 문제는 공을 잡은 상황에서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정에서는 54%의 점유를 평균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가고시마가 점유를 포기하고 블록만 세우는 상황에서는 후지에다가 약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적에서는 가고시마가 최종적으로 앞서고 있기도 하고 최근 오전도 2승 1무 2패로 동률인 모습이다. 잠가버리는 상황에서 2주간의 휴식이 있었다는 점은 가고시마에게는 큰 이득이다. 특히 후지에다는 점유를 높게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블록을 구축해버리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아주 크게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득점력에서의 신뢰도는 두 팀에게 모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구마모토 대 도치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마모토는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때문에 도치기를 상대로는 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몰아치는 것으로 다득점 승부를 최근 잘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대체적으로 구마모토가 도치기를 상대로는 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늘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배후 공간 문제와 함께 도치기가 최근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다소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감안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서 도치기는 전체적으로는 수비를 극단적으로 선호하면서 가는 편이다. 다만 구마모토가 지공 상황에서의 능력치가 좋은 편이라서 단순히 가드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도치기가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는 점은 명확할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압박과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시도하는 빈도를 늘리면서 도치기도 템백 상황을 만드는 것을 다소 피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는 도치기가 극단적인 수비를 하면 공격성을 보이며 공략해왔다. 다만 배우 공간 문제와 함께 도치기도 최근에는 공격적으로 역습 상황을 만들면서 극단적으로 수비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구마모토 승리를 추천합니다.